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복지경영학과장으로서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을 가르치고 있고 2011년 방과 후 내실화 방안 때부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각 시도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에 대한 정책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대학주도 방과 후 학교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산재보험학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공영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현재 약 99% 이상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법이나 사실은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방과 후 학교는 싸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라는 것, 즉 95년도부터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95년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95년도에 받았던 수강료와 지금의 수강료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방과 후 학교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커다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의 어떤 그 운영의 시스템에 방과 후 학교를 맞추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과 가격과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존에는 거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대부분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에서도 거의 이제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위탁 운영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실제로 가격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위탁 운영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의 어떤 행정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향상,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그 방과 후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됐고요. 현재 성과도 굉장히 좋고 저도 연구자로서 같이 참여를 했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교육적 측면입니다. 아이들한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또래 집단의 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원에 가는 이유가 당연히 학업적 성취도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래 집단들끼리의 어떤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익숙한 공간인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정규 수업 이외에 또 다른 그 또래 집단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방과 후 학교는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학원 같은 경우는 뭐 학원 시설비라든가 강사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학원 수익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을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공공적인 성격을 띌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계 부담의 가장 커다란 원인인 사교육 경감에도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정보다는 사실은 결과를 너무 중시하는 교육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좀 참고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당장 이번 시험에서 몇 점, 그다음에 우리 애가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갔고 이런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머님들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공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과 같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과 후 학교의 기본적인 목표가 학원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라는 것처럼 그 서서히 지금 뭐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나 혹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학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국에 있는 많은 그 위탁하는 업체들의 위탁 운영 정보와 정보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있으며 그 기관이 어느 정도로 양호하고 그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파울로 코엘료가 얘기했던 그 말을 항상 그 되뇌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상, 루틴으로 진행되는 일상이라고 치부해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도전하게 된다면 도전하는 사람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저도 제가 파울로 코엘료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에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항상 제 자신을 되뇌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알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저의 미래 비전을 그렇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